내가 공들여 구축한 철옹성 같던 보안 시스템이 무너진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공격자는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가장 신뢰했던 보안 조직 그 자체였다는 섬뜩한 진실을 말이죠. 수십 년간 기업 보안 전문가로 살아온 저는 늘 보안을 굳건한 방어막으로 여겨왔습니다. 영화 속 해커들이 땀 흘리며 방화벽을 뚫으려 애쓰는 모습은 이제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오늘날의 지능적인 공격자들은 더 이상 일반 직원의 PC에 바이러스를 심고 권한을 올리는 지루한 방법을 쓰지 않죠. 그들은 마치 경찰서를 먼저 터는 것처럼 핵심 방어선을 노립니다. 즉,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보안 조직과 보안 솔루션 자체인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견고해야 할 보안 조직이 왜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이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진 절대적인 권한 때문입니다. 기업 내 모든 정보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보안 솔루션들은 시스템의 마스터 키를 쥐고 있죠. 모든 파일, 모든 통신, 모든 프로세스에 접근 가능한 바로 루트 권한입니다. 해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마스터 키만 손에 넣는다면 수십 개의 잠긴 문을 일일이 부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건물 전체를 통째로 장악하는 것이죠. 내가 설계한 방패가 거대한 무기가 되어 내 심장을 겨누는 순간 이 끔찍한 구조적 취약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믿었던 내부 권한이 역설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칼날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우리는 팀장님의 지시, 시스템 관리자의 접근 권한을 맹목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필수적인 구조였죠. 시스템 관리자가 요청하는 패치, 팀장님의 긴급 지시는 항상 최우선 처리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시 뒤에 숨겨진 의도나 실제 위험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관리자만이 아는 복잡한 시스템 구조,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는 의심 없이 내부망의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바로 그 맹목적인 신뢰가 공격자의 트로이 목마가 된 겁니다. 스스로 가장 견고해야 할 방어벽을 허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격자는 이렇게 탈취한 내부 권한으로 보안 시스템 자체를 조종했습니다. 합법적인 지시로 위장한 악성 코드가 내부망 깊숙이 스며들었죠. 외부 침입을 막으려 세운 견고한 통제 격벽은 내부자의 손에 의해 무의미하게 무너지는 역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데이터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하던 보안 통제 시스템의 심장이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격자들은 보안 조직이 가진 절대 권한이라는 구조적 취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방어의 최전선인 보안 시스템 자체를 자신들을 위한 완벽한 감시 도구이자 조작 시스템으로 전이시킨 겁니다. 마치 성의 경비대장이 적에게 매수되어 성문을 열어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더 이상 우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내부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은 그들의 실시간 감시망에 포착되었습니다. 누가 어디에 접속하고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들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이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전하다는 경고 메시지는 그들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가짜 신호였고, 아무런 문제 없다는 시스템 로그는 그들의 흔적을 완벽히 지운 조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이미 심장은 적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통제 아래 조용히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최고의 방패라 믿었던 에이스 같은 천재 보안 전문가가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그 고독한 영웅의 함정입니다. 우리 보안팀에는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누구와도 깊이 소통하지 않는 한 명의 제이스가 있었죠. 그는 마치 자신만이 모든 위협을 혼자서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함 자체가 치명적인 구조적 취약점이었습니다. 각자의 전장에서 뿔뿔이 흩어져 싸우는 파편화된 보안팀은 어떻게 전체 그림을 놓치고
적에게 기회를 주는가? 그들은 마치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만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각자의 사각지대가 점점 커졌던 거죠. 공격자들은 바로 이 파편화된 팀의 틈새를 노렸습니다. 에이스가 홀로 고군분투하며 눈앞의 위협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다른 팀원들이 놓치고 있던 작은 이상 징후들을 하나씩 엮어 거대한 침투 경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조직 내부의 정보 비대칭은 심화되었고 누구도 전체적인 위협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방어는 완벽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팀워크, 즉 정보 공유와 협력에서 나온다는 뼈아픈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철저히 준비된 사건 대응 매뉴얼이 실은 공격자들의 완벽한 행동 지침서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보안 침해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쥐기 대응 시스템을 거울 삼아 내부 갈등과 치명적인 오판을 조장했죠. 우리 손으로 만든 방패가 적의 칼날이 된 것입니다. 보안 조직의 매뉴얼과 시스템은 원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공격자들은 이 나침반의 방향을 틀어 우리가 스스로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 가능한 경로로 움직일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매뉴얼의 각 단계를 따를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전략에 깊숙이 휘말리는 꼭두각시가 된 것입니다. 조직 내 신뢰는 무너지고 책임 공방과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위기를 해결하려 애쓸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가장 견고해야 할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오히려 적을 위한 통제된 혼돈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구조적 취약점은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예측 가능한 대응 방식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완벽하다 믿었던 기술적 방어체계,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진짜 취약점은 코드 한 줄이 아니었죠. 오랫동안 최첨단 방화벽, 정교한 암호화, 견고한 접근 제어 시스템만이 모든 위협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적이 성벽을 뚫을 때 그저 더 높고 두꺼운 벽만 쌓았던 것이죠. 하지만 공격자들은 기술 장벽 너머 조직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방어선 자체가 아닌 그 방어선을 운영하는 신뢰의 구조, 소통의 방식, 권한의 분배라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했던 겁니다. 결국 제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코드가 아니라 조직 자체였습니다. 먼저 신뢰의 구조와 권한의 분배가 어떻게 뒤틀려 있었는지 되짚어봅니다. 특정 개인이나 부서에 지나치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죠. 마치 성의 마스터 키를 소수에게 맡긴 채 그들 사이의 감시나 교차 검증은 부족했던 것과 같습니다. 공격자들은 이걸 꿰뚫었습니다. 굳이 방화벽을 우회할 필요 없이 마스터 키 쥔 내부자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 내부자가 공격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다음은 소통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안 위협 정보와 대응 상황 공유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일로화된 팀 구조와 정보 비대칭이 극심했습니다. 우리의 보안 시스템을 진정으로 지키는 길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내부 신뢰의 기초를 완전히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술적 방어를 쌓아 올렸지만 진짜 취약점은 언제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방어벽을 높이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신뢰의 구조를 재설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 조직 재건축 프로젝트를 선포했습니다. 정보 격벽을 철저히 허물었죠. 내 일과 내 일의 경계를 지우는 작업이었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바로 모든 팀원이 내부 공격자의 눈으로 서로의 프로세스를 감시하고 취약점을 찾아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검증된 신뢰로 바꾸는 설계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시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권한도, 어떠한 접근도 검증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 철학. 이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조직의 심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부자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환상은 없었습니다. 마스터 키를 가진 관리자조차도 그 권한을 사용할 때마다 재검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내부의 모든 문에 새로운 자물쇠를 달고 오직 필요한 순간에만 열쇠를 발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존에 견고했던 신뢰의 성벽은 사실 적들의 침투 경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벽을 허물고 매 순간 모든 진입을 검증하는 새로운 성을 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격자에게 이용당했던 구조적 취약점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부 시스템을 노리던 공격은 결국 그들의 자기 파괴로 끝났습니다. 역설적이죠? 치밀하게 설계된 새로운 보안 구조가 그들의 칼날을 스스로에게 돌린 겁니다.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죠. 보안 시스템이 아무리 강력해도 조직의 설계 철학이 잘못되면 공격자에게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철저히 재구성했습니다. 정보 사일로를 파괴하고 내부 공격자 관점의 감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맹목적 신뢰가 아닌 검증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제로 트러스트 조직을 구축한 겁니다. 이제 그들이 과거처럼 보안 시스템의 절대 권한을 노려봐야 분산된 책임과 교차 검증의 벽에 부딪힙니다. 특정 마스터 키가 없으니 침투 자체가 무의미해진 거죠. 고독한 영웅도 경고 피로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는 투명하게 기록되고 예측 불가능한 변칙을 즉각 탐지하도록 설계되었으니까요. 결국 그들의 공격은 복잡한 내부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의 흔적을 남기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발각되어 파멸하는 시나리오가 된 겁니다. 진정한 보안은 최첨단 기술이 아닌 조직을 바라보는 설계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과연 안전한가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통찰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